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이제 시장이 급등을 해주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미국 증시 훈풍을 우리나라가 오늘 그대로 이어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잘 갔지만 코스피는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닥은 개별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분석해 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소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시장이 좋은 만큼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국민 사위를 넘어서 국민 전문가가 되겠다.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오늘 또 스튜디오에 또 사진 촬영할 일이 있으셔가지고 더욱더 꾸미고 오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아, 예. 그렇군요. 아, 예.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따라 더 멋지셔서 제가 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프닝에서 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미국 증시 훈풍을 그대로 오늘 이어받은 우리 시장 좀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위원님. 네, 지금 연이어서 국내 증시를 보면 뭐 LG전자, LG가 쏘고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또 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장 마감 즈음을 해서 삼성전자와 인텔의 수주 관련한 뉴스가 좀 출고가 되면서 LG전자, LG, 현대그룹주, 기아차, 애플카, 내일은 이제 삼성과 인텔 반도체 장비주인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의 수급 몰림이 좀 더 심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제 주말 공개 강연을 할 때에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전반에 있어서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증시 종목에서도 양극화가 조금 심화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언제쯤 이런 것들이 좀 풀리고 증시의 자금들이 코스닥 이외 전반적으로 또 수급이 개선될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아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엔 주식을 하실 때에 조금 너무 고점에서 따라잡기를 계속적으로 하시고 최근에 순환매가 너무 빠른 때에 조금 이 타이밍을 못 맞추고 고점에 잡았다가 하락 장세에 손실 보고 다시 또 순환매 이끌려서 늦게 고점에 잡고 또 손실 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빠른 순환매 장세에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엔 주식을 좀 여유롭고 재미있게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좀 대처를 하시고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기업의 모멘텀과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이라면 오히려 빠른 순환매를 한 템포씩 늦게 따라가는 것보다 네. 그 기업에 대한 분석과 확신이 있다면 조금 지켜가는 그런 흐름도 조금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주식이라면 단 10분간도 보유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10년 동안 보유를 꼭 해야 된다는 의미보다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의 계좌와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는 유익하다라는 그런 교훈을 오늘 장과 그리고 1분기 그리고 21년도의 수익 극대화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새기면서 간다면 지금 이 양극화가 되고 있는 우리 증시에서도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조금 진득하니 가지고 가보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한 말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저 오늘 그 말에 좀 뼈를 맞은 것 같습니다. 10분도 가지고 있지 않을 주식, 뭐 10년 이상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면 10분도 가지고 있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주식이 지금 현재 재미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주식이 재미있지 않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재미를 찾아가는 과정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저희 위원님들 만나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심리적인 지지선인 3,150선을 돌파하고 코스피 지수 3,160선에 안착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잘 가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가 놓친 것이 있지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가지 이슈를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눈에 띄는 섹터가 있다면 자율주행 섹터일 텐데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정부가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관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관련된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또 위원님께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해주실 때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수급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외국인이 좀 들어와 줬잖아요. 외국인이 또 들어와 주면서 어떤 종목을 샀나 하고 살펴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일단 자율주행 이야기 전에 외국인이 순매수했던 종목 찾아보니까 빅테크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을 담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20일 기점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무난히 대형 테러나 시위 없이 무난히 실행이 됐고 첫 번째로 이제 진행한 부분들이 미국 국내적인 상황 이외에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지 WHO 복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누누이 시장에 알려져 왔던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빠른 행정명령 서명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준비됐던 것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 연방 공공기관들 중심으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까지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 그리고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조금 이슈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본다고 한다면 결국엔 오바마 케어의 연장성산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바이오 시밀러 네. 기업들도 곧이어 차차 수혜를 받게 되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바닥이 확인되지 않았던 저점들에서는 그리고 고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보시고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하는 그러한 차분함과 기다림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미처 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던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도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쭈어 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투데이 이슈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렇게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는 와중에도 잘 가는 종목들이 있다면 확실히 최근에 이제 어제 오늘까지 우주 항공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있었지만 자율주행 섹터가 또 이슈를 받는 모습입니다.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줬는데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네. 결국엔 이제 증시 격언 중에 하나는 이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라는 증시 격언도 있는 만큼 네. 얼마 전에 있었던 KTX 이음과 관련해 가지고 현대로템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고 맞습니다. 그 이후로도 KTX와 철도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의 좋은 흐름은 실적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항만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결국엔 이제 자율주행 상용화에 1조 1천억 원 규모를 투입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졌는데요. 네. 자율주행을 좀 구분을 해보자면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4단계에 좀 돈을 쏟겠다는 거는 거의 상용화가 다가왔다는 이제 뜻인가요? 4단계까지 발전이나 기술 개발은 일단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4단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유로 본다면 자율주행은 이제 조향장치, 핸들을 사람이 잡느냐 안 잡느냐 그리고 가속 페달을 사람이 밟느냐 안 밟느냐라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운전자가 전방을 계속해서 보아야 하는가 보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그런 구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이 자율주행이 시행되는가 아니면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의 도로에서 항시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 이 세 가지의 조건을 조합을 해서 결국엔 자율주행이 없는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조금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결국엔 테슬라를 중심으로 또 설명이 될 텐데요. 테슬라와 그리고 테슬라가 아닌 자동차로 자율주행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테슬라는 이제 8개의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로 확보한
주변의 이미지 정보들을 3차원으로 재구성해서 오토파일럿 레벨 4 이상으로 올리겠다라는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요. 단가가 조금 높은 라이다나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테슬라의 목표 방향입니다. 결국엔 단가, 차량의 가격이 높아지지 않고서도 우리는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시키겠다라는 테슬라의 목표와 그 외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라이다나 레이더를 쓰겠다는 건데,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저를 조금 비춰서 그 사물과의 거리, 방향, 속도 등을 모두 다 수집을 해서 3차원 영상으로 꾸미는데, 결국엔 라이다와 레이더는 전투기에도 적용이 됐던 기술인 만큼 단가가 일단은 조금 높았다라는 부분을 테슬라는 피해 보겠다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네. 일론 머스크는 일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레벨 5까지도 접근을 했다라고 이미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네. 일각 업계와 소비자들은 이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사람의 생명과 직관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대세다라고 일단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 정부 정책이 발표가 되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일부 눈에 띄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먼저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경우는 라이다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빅셀 기술이라는 것을 보유한 자회사를 갖고 있다라는 이슈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추세선을 본다고 해도 이 추세선을 지키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 만큼 재차 추세선 하단부에 도달했을 때에는 조금 추가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나,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수익이 되고 기업의 이익이 날 때까지는 조금 장기적으로 가주는 그런 흐름들이 필요한데, 전년도에 이미 영업이익이 150% 이상의 증가하는 증가세를 보여주었고요. 올해도 40%, 내년에도 16%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나오는 기업들, 결국엔 자율주행하면 그 섹터 전반에 있어서 상승이 나오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 추세선과 기업의 실적이 나는지를 한 번씩은 꼭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하셔도,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는다라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본래 자동차 통신과 정보통신용 금형을 제조하는 원래 자동차 관련된 업체입니다. 근데 라이다 부품 국책과 선정돼 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이미 좋은 시세를 좀 주고 있는데, 결국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0,000원대에 있던 종목이 2배 이상, 2만 원 이상 권역에서 횡보를 이제 조금 재차 다른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좀 일단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19년도 이익을 이미 20년도에 충분히 초과 달성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KEC라는 기업입니다. KEC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적용되는 디지털 콕핏 기술인데요. 이거는 이제 결국엔 터치 스크린에 적용되는 디지털 콕핏이라는 기술이 테슬라에 적용이 되고, 내년 초에 이제 납품 공급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들로 좋은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미 재무제표상 3분기에 적자를 기록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이후 흐름에 있어서 제가 초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섹터에 있다고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500원 이하에 있던 종목이 3,300원을 넘어가고 있는 이렇게 급등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고점에서 하는 것들, 바로 이 윗꼬리를 달고 있는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결국엔 보유자 관점에서 접근이 조금 어렵다라는 부분들 좀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모트렉스라는 종목도 함께 보시면,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해서 V2X예요. 이제 차량과 모든 것들을 연결하겠다. Vehicle to Everything이라는 V2X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아이노즈라는 업체입니다. 이 자회사도 인공지능 기술까지도 함께 데이터를 집합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지금도 좋은 흐름이지만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텐데, 새로운 바닥을 형성해 나가는지 조금 테스트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19년도까지는 적자 기업이었으나 20년도 3분기까지 44억의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유망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하지만 3,500원짜리 종목이 8,000원 이상 권역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지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2,200원 정도에서 거래되던 종목이 현재 3,80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흐름이 좋았네요. 네, 여기도 이노렉스 테크놀로지라는 라이다 기술을 갖고 있는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아주 큰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율주행 섹터를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전에 이제 삼성 갤럭시 폰과 그리고 애플 아이폰 13 네. 에서도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해가지고 여러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카메라 부품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기업들도 이미 시세가 나와 있고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끌벅적할 때 괜히 고점에서 잡지 않으셔도 오늘까지 내가 주식을 하고 주식을 안 할 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고 어디 메모를 해 놓으시고 예를 들면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종목 큰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3,000원까지 조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3,000원까지 오면 나는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가상의 선 또는 추세 맞지는 않고 가는 종목이 더 갈 수는 있지만 고점에 잡아서 손실로 이어지는 것보다는 아쉬운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을 하면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중에서 가장 탄력을 많이 받았던 섹터군이 전기차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테슬라 관련된 이슈들이었잖아요. 테슬라 이제 전기차는 또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이상으로 하나의 플랫폼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이제는 내 차례가 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는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힘들다 하시면 시끌벅적할 때는 잠시 쉬었다가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좀 가장 좋은 포인트에 접근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추천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요. 자율주행 섹터 관련해서 움직인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백신 이슈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뜨거운 시장 속에서도 약간 뒤처지는 모양새인데 백신 유통업체를 이제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주가 종목들이 좀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신 접종이 좀 이루어지면 정상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마스크를 벗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위원님? 제가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드릴 때에 네. 이제 백신이 나옵니다라고 화이자다 아니면 아스트라제네카다 그리고 네. 이제는 존슨앤존슨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는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에서 아직 3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자료를 EU에 승인을 제출했다라는 스푸트니크 V 백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미 1,500만 명 이상이 접종을 했는데 부작용이 없다라는 뉴스들도 출고는 되고 있는데 EU에서 과연 승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WHO에서도 승인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좀 보시고 이후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백신에 있어서 공백기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미국의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맞고 있고 부작용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기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도 2월 이후부터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이야기들 정부의 발표도 있고 하지만 네. 우리가 마스크를 벗기까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아직 국내에서 백신을 공식적으로 맞고 있는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스크를 벗기까지는 조금 시기상조이지만 주식은 선행지표, 앞으로의 일어날 일들을 미리 반영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 결국엔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의 회복까지 바라보면서 조금 긴 관점으로 주식을 하시는 게 처음 오늘장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식을 좀 재미있게 하시고 마음 편히 하시고 조금 여유롭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경기 회복을, 소비 회복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이 이마트 같은 경우, 그리고 네. 지난주에 신세계. 신세계라는 그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기 회복과 소비 회복을 기대하는 마음 플러스 영업이익이든 매출이든 저점을 찍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19 백신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달청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수의 계약을 한 부분인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비상장 기업인데 SK 케미칼이 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유통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업체로 일단 선정이 된 건데 수의 계약이라는 것은 경쟁 입찰이 아니라 결국 유관 기관에서 이미 검토를 마치고 이제 수의 계약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운송 차량 같은 경우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타 이 백신 수송과 공급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각자 계약을 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시행이 될 텐데 결국에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중심이 돼서 이 일을 진행을 한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업종에 대한 궁금증들도 함께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 유동성 장세 속에서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7, 80대 노령 인구에서도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주식을 한다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계좌를 틀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제 처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내 입에 익고 내 눈에 익었던 기업들이죠. 삼성전자, LG, LG전자, 현대, 기아차 이런 부분들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인데 아직까지 코스닥 중심으로 또는 제약바이오 업종까지는 그 시선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으로의 외인들의 자금 흐름이 연속 3일 순매수로 이어지다가 오늘 다시 매도로 조금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시장을 한번 뒤흔들었던 그런 부분도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이슈였기 때문에 당분간 급하게 제약바이오주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엔 언제까지 팔 수만 있는 시장도 아니고 성과가 있고 이익이 있고 너무 바닥으로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은 지금부터 한 번씩 눈여겨보시는데 너무 한 번에 비중을 싣기보다는 내가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가격대에 도달했을 때 분할로 매집하는 기업의 모멘텀과 숫자를 한 번 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업종 자체가 좀 눈에 보이는 실적을 가지고 사실 움직이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갖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셀트리온 형제들을 가지고 있다면 좀 버텨보자는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셀트리온을 어디서 갖고 계시는지 어느 부분에서 접근을 하셨는지 지금 다 얼마만큼의 다르죠? 네. 손실을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네. 결국은 이제 추세 하단부까지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셀트리온은 이미 도달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추세선을 일단 뭐 상징적으로 조금 이렇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 추세선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3에서 5% 안으로 움직임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런 추세선을 보시고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조금 투자에 그리고 내가 언제 매수를 해야 하는지 그 매수 타이밍을 정하시는 데에는 오히려 추세 하단부만큼 안전한 게 없다. 제가 연말 강연회를 통해서도 주식을 하시더라도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주식을 할 때에도 저위험, 리스크를 줄여서 접근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추세 하단부를 이제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채비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오바마 케어의 확대로 이어졌을 때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그리고 유럽, 미국에서의 매출 증대가 또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보시기보다는
조금 장기적인 추세를 타겠다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세도 확인을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최근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 관련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주시니까 좀 마음이 편한 부분이 있네요. 많은 투자자분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다 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서로 다른 섹터군들에 대한 이슈들까지 다뤄봤으면요. 종목 이야기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한때는 허로템이라고 불렸던 저희 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너무 잘 간 거 여러분들 모두 알고 있으실 텐데요. 일단 오늘 움직인 업종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자동차 이야기를 빼놓고는 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움직인 업종에서 현대그룹주 포함해서 현대차 봐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자동차를 빼놓고 좀 말하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 그룹이겠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런 부분들. 오늘은 또 현대글로비스까지도 좋은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주가 가니까 결국엔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올라가고요. 자동차 부품주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주들까지도 함께 섹터 전체적으로 상승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결국엔 이 자동차 시장이 우리나라 대장주 현대차 그룹주들을 함께 끌어올리고 현대글로비스까지도 오늘 함께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네. 오늘 이제는 17% 이상 상승했네요. 네, 마감을 이제 17% 이상에서 마감을 좀 해줬는데요. 현대그룹주 중에 안 간 종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다 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대그룹주 중에 안 간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현대그룹주 중에서 많이 상승하지 않은 축에 뜨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의 흐름들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2만 원 선을 깨지 않고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재차 이제 이 권역을 상승을 하고 새로운 부분으로 상승을 하는 그러한 채비,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그런 구간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엔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 그리고 더군다나 애플카와의 협력 소식까지도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이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라고 재차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일장 20일이었죠. 20일 날 이런 문의가 왔습니다. 제가 기아차를 타고 있는데 기아자동차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정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로 물어보시는 분이었네요. 그래서 제가 접근은 좋으시나 지금 권역에서 9만 원 권역 위에서 사시는 거는 제가 보는 관점으로 사시라라고 절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누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고점 영역에서 대응은 주의하고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방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1월 20일 전일장에서는 음봉으로 마감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해주지만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다렸다가 사거나 다른 종목을 사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상에 종목이 기아차, 현대차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절대적으로 고점 영역에서 좀 따라잡는 그런 매매 습관은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형테크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죠. 그리고 상신 브레이크도 마찬가지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업체들 넥센도 그렇고요. 네. 넥센 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금호 타이어도 그렇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과 좋은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자면 넥센 타이어가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넥센 타이어 우가 어떤지 저도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네. 넥센 타이어 우선주는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는지도 좀 보시면 최근의 흐름과 그 전의 흐름,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얼마만큼 가고 있는가를 한번 투자의 포인트로 좀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본주는 개인들의 유동성 장세에서 수급이 본주로 다 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에 대해서 아직 주인분들께서 모르셔가지고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아모레픽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본주와 우선주 차이의 괴리율이 적게 날 때는 2배, 많게 날 때는 3배 이상 나는데 현재 아모레퍼시픽 본주가 23만 원 권역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모레퍼시픽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연속해서 9만 원 밑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직까지 2배 권역을 못 미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2배 이하라는 거죠. 23만 원과 8만 6천 원 사이에서 괴리율을 점점 펴가기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급등이 연출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다른 업종과 다른 기업들에서도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투자에 또는 주식 매수의 하나의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싱싱 달리고 있는 자동차주 관련해서 부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현대차, 기아차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보유자의 영역으로 좀 보자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분이 조금만 더 빨리 물어보셨으면 더 좋았을 걸. 네,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지만요. 수많은 종목 중에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현대차, 기아차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희 종목이 궁금하다시는 분들은 끝에 베스트 스타까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인 업종과 종목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어디에 좀 불을 켜고 찾아봐야 될까요? 지금 오늘 장에서 조금 눈여겨보실 부분이 장 막판에 이 얘기 그 뉴스가 하나 출고됐습니다. 네. 어떤 뉴스냐면 삼성전자와 인텔의 파운드리 계약이 이미 성사가 됐다라는 소식이 이제 미국의 매체로부터 이제 나왔는데요. 네, 장 그- 막판에 시장이 올라갔죠. 네, 그렇습니다. 외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동시호가 때 강하게 조금 잡혀주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삼성전자의 시간의 흐름도 2% 이상 상승을 해서 9만 300원에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가 8만 8,100원이니까요. 시간 외로도 꽤 높은 상승이 이어진 그런 흐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증시의 수급 상황에서도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미 인텔과 반도체 외주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이 IT 시장 조사 업체인 세미어큐레이트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 소식을 바탕으로 보도가 이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아직 각 업체들로부터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이 세미어큐레이트가 업계에서는 조금 신뢰도가 높은 업계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로 알려진다라는 전제를 깔고서 오늘 시간 내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어떤 부분들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와 TSMC를 듀얼 벤더로 이제 인텔이 사용을 하는 건가? 라는 부분들을 한다면 삼성전자 주가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함께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흐름까지도 나타날 텐데 먼저 이제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인텔은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독점 계약을 하고 있던 TSMC에 이어서 삼성전자를 듀얼 밴드로 썼다고 한다면 결국엔 두 업체로부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가격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이 23년 정도 돼야 가동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공백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공장을 사용하는 그런 공백기를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두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EUV 시장 이후 단계에서도 삼성전자와 TSMC 듀얼 벤더를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수율과 생산력 쪽에서도 불확실성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만 가는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삼성전자가 가면 결국엔 삼성전자 부품주도 그리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장비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소부장이 아니라 장비, 소재, 부품, 후공정으로 조금 순서를 바꿔서 21년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ENF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중에 9%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장 막판에 삼성전자 동시호가 때 상승했던 것처럼 ENF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네. 동시호가 때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52,100원까지 올라갔다가 51,900원에 이제 마감을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왜 ENF 테크놀로지가 상승을 했는가? 삼성전자 오스틴 팹과 이 ENF 테크놀로지 공장 간의 거리가 자동차로 뭐 10분, 20분 내외로 오고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 오스틴 팹 인근에 부지를 사들이고 있다라는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어서 가장 큰 최대 수혜로 ENF 테크놀로지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D 칩스입니다. 칩스. 네. AD 칩스가 이제 ENF 테크놀로지보다 시총이 작다 보니까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AD 칩스도 마찬가지로 이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그런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결국엔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는 다 보유자의 영역인데 나는 그러면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만도가 상승했을 때 만도는 보유자의 종목인데 나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드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만도요? 만약에 만도가 대장주로 움직였다고 하면 소부장 중에 정확히 어디에 속하는 걸까요, 그럼 위원님? 만도는 이제 자동차 부품이죠. 네네. 네, 만도는 자동차 부품인데 만도는 이미 크게 시세를 줬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면 만도와 연관된 기업을 찾아서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럼 오늘 삼성전자가 움직였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다른 종목들도 이미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ENF 테크놀로지, AD 칩스, 제주반도체 다 움직였잖아요. 네, 삼성전자도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움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올라타지 못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유 삼성전자 날 또 태우지 않고 가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던데 삼성전자도 놓쳤고 그럼 오늘 이야기해주신 종목도 놓쳤으면 뭘 봐야 될까요? 네, 제가 이제 만도를 여쭤봤는데 다른 이야기를 네, 안 넘어가네요. 네. 만도를 놓쳤다. 그러면 많이들 아실 거예요. 한라홀딩스 최대주주잖아요. 아, 네. 네, 만도를 놓쳤다고 한다면 한라홀딩스를 한번 봐도 좋다라고 누누이 오픈방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장 마감 후에 조금 이슈가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ENF 테크놀로지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 최대 수혜라고 강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ENF 테크놀로지의 최대 주주를 한번 보면 한국 알콜입니다. 네. 한국 알콜이 26%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관계인까지 포함을 한다면 35%의 지분까지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와 한국 알콜 그리고 만도와 한라홀딩스 이런 쪽으로 한번 연계를 시켜서 수익을 노려보셔도 뭐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면 방법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도 더 위로 슈팅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위원님? 지금 만도를 놓쳤으면 네네. 만도 이후에 한라홀딩스를 잡을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이죠.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 ENF 테크놀로지를 놓쳤다라고 한다 그러면 한국 알콜의 내일장 그리고 그 이후의 실적 발표까지도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한번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시자라고 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강한데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보고 아이고 놓쳤네 하고 끝날 것이라 그러면 이 종목과 연계된 다른 종목들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디서 이런 이야기들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마지막 코너죠.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보는 시간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께서 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계신데 저는 아직도 배포가 너무 작은가 봐요, 위원님. 계속 투자 아이디어 이야기를 하면 다음 단계를 좀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오늘 시장 따라가기도 사실 급급해서 다음 스텝이 잘 보이질 않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또 봐야 될까요? 다음 스텝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이미 시세가 분출된 종목을
너무 급하게 또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금 차분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세 하단을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해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인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인가 그 두 가지를 조금 냉정하게 보시고 놓치더라도 손실보다는 놓치는 게 낫다. 덜컥 샀다가 손실이면 원금보다 더 낮은 원금으로 환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예 고점에서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있는 수준은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왜 그 자리에서 클릭을 했을까? 후회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지난주 신세계 그리고 삼성펄프 그리고 제가 그 기업의 모멘텀과 숫자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지주사 GS입니다. GS요. GS를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차트를 위아래로 제가 열어놨습니다. 위아래로 차트를 열어놨는데 이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윗부분에 있는 차트는 지주사 GS의 차트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차트는 원유 선물 차트인데요. 지금 이 차트를 보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흐름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어요. GS도 20년도 후반을 19년도 하반기 12월을 기점으로 대세 하락이 조금 이어지고 있고요. 원유 선물도 마찬가지로 대세 하락, 코로나 발발 때문이죠. 그리고 3월, 4월을 저점으로 원유 선물은 좀 바닥을 다지고 아주 완만한 흐름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이 구간이죠. 네. 원유 선물. 그리고 지금 GS 같은 경우에는 하단부를 찍고 한 번 더 재차 바닥을 인식하고 이제 이 추세 하단부를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추세 하단부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또는 내가 이 추세 하단부에서 접근이 가능한 부분인가라는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GS를 좀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CJ다, SK다, 한화다, 지주사 이야기 엄청나게 많이들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GS 같은 경우에는 차트로 오르막을 만들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긴 차트, 한 5년 이상의 차트를 열어놨을 때에 고점 영역대가 75,000원 이상이라는 부분들, 아직 4만 원 미만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주회사를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란 단순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그 회사의 실질적인 경영 지배권까지도 갖고 그 지배권을 행사하는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지주사라고 합니다. 네. GS라고 한다면 요즘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GS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GS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본다라고 한다면 GS 에너지 있을 것입니다. GS 에너지는 뭔가 GS 칼텍스가 되겠죠. GS 칼텍스 주유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전소도 있고요. 윤활유라고 하죠. 엔진오일 같은 경우 킥스라는 브랜드도 한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 2,300개 이상의 주유소와 3,088개 이상의 충전소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원유 선물 차트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네. GS의 지주회사 GS의 매출과 영업이익 50% 이상을 GS 칼텍스에서 나온다는 그런 영업이익을 좌지우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원유 선물 차트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우리나라 지주사 중에서 아직 저평가 기업이다라는 부분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GS 리테일도 아실 거예요. GS 편의점 아시죠? GS25 그리고 GS 프레시라고 하는 슈퍼마켓도 있고요. 그리고 리테일 중에서는 또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파르나스라고 있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GS 홈쇼핑까지도 우리가 익숙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주 회사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GS 파워와 GS ENR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복합 화력 발전과 태양열 발전, 에너지 공급 영역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차트상 바닥 구간에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세의 하단부에서 접근하는 것은 주식을 하더라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세계에도 마찬가지였죠. 신세계도 이 차트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는 그 바닥 권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세계 플러스 알파는 삼성생명 지분이라고 SSG.com 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공판 선고로 인해서 조금 조정이 나왔다가 3거래일 연속으로 좋은 흐름으로 회복하는 그런 단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S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 차트 바닥에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한번 또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고요. 네. 그리고 숫자로 확인되는 기업,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컨센서스를 보았을 때 19년도도 마이너스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20년도도 코로나19 여파와 유가 문제로 인해서 마이너스 54% 영업이익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다만 21년도의 영업이익 성장률은 83%로 완연하게 바뀝니다. 영업이익도 1조 6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조 6천억 원이라고 한다면 2019년도에 조금 못 미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차트상 2019년도 바닥을 찍기 전 고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5만 5천 원 권역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던 그런 흐름 결국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자라는 의미까지도 결부가 될 것입니다. 21년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한다라는 그런 포인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기업의 플러스 알파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GS의 대부분의 매출을 어디서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GS 칼텍스, 네. 주유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GS 칼텍스가 강동구에 결국엔 이제 휘발유, 경유, LPG, 이어서 전기, 또 하나 수소 충전소. 결국엔 융복합 충전소를 강동구에 처음으로 선을 보였습니다. 역시 허로템네. 네, 지난해 이제 9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5월 말이죠. 지난해 5월 말부터 융복합 충전 스테이션,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본다면 GS 복합 충전 스테이션이라고 한번 제가 가칭을 한번 붙여봤어요. 네. 휘발유, 경유, LPG, 전기, 수소까지 충전소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LPG 충전소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수소 충전소를 결합시키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점이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강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S 칼텍스의 플러스 알파는 GS 복합 충전 스테이션이 될 것이다 라고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모든 연료가 충전이 가능하고 주유가 가능한 충전소라고 한다면 그리고 요즘 충전소와 카페테리아가 결합된 햄버거를 파는 그런 카페테리아가 같이 결합된 문화 공간이나 복합 휴식 공간까지도 함께 결합이 되고 있기 때문에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수소까지 이어간다 그러면 그 충전 스테이션이 결국 복합 공간으로까지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제가 플러스 알파 첫 번째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강조드리는 부분 실적 결국엔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플러스 180% 이상의 성장률, 80% 이상의 성장률로 돌아서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GS 복합 충전 스테이션이 될 것이다. 수소 시대를 준비하고 전기차 시대를 준비할 때에도 지주사이지만 GS 칼텍스가 차지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닥에서 진득하니 모아가는 재미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엔 다시 한번 코로나 이전으로 도약을 한다라고 한다면 5만 원 권역 이상에서 횡보했던 그 시절까지 진득하니 함께 편안하고 여유롭게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져가실 만한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주사인 GS 오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여러 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알짜배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많은 입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분석의 신이라는 이름에 딱 맞는 이야기들을 오늘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이슈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해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